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5년 만에 매출을 100억, 300억, 40억대까지 성장시킨 대단한 회사의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스타트업 역시 제가 입사했을 때 연매출이 100억 정도였는데 퇴사할 무렵에는 400억이 넘는 아주 급성장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폭풍 성장한 회사들이 지금은 매출이 곤두박질 치거나 직원들이 대거 퇴사하고 자금 여유가 없어 투자사를 찾아 헤맨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 역시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혼돈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이렇게 급격히 성장한 스타트업 중 80%가 5년 내 사라진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안정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까요? 최근에 제가 창업 후 5년도 안 돼서 몇천억대 매출을 만들어낸 매출 규모로만 보면 웬만한 중견기업들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을 만나면서 그 이유를 조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조직이 급격한 성장 시기를 넘기고 안정적인 단계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사실 저도 가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플래닛이나 블라인드 리뷰를 많이 찾아보는데요. 직원들의 리뷰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회사는 시스템이 없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안에 들어와 보면 시스템이 엉망이다. 실제로 저도 전에 근무했던 스타트업에서 많은 직원들이 저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너무 시스템이 없다. 그럼 도대체 시스템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을 갖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스템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의사결정의 기준을 만드는 것, 누군가는 부서 간의 협업 체계를 만드는 것, 또 누군가는 공정한 평가 보상 시스템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조직이 성장 단계를 넘어 안정화 단계로 가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은 무엇인가? 바로 평균 정도의 업무 역량을 가진 사람이 조직에 합류했을 때 1인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이 정도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시스템이 갖춰졌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리더들이 그동안 해왔던 업무들을 1차적으로 쪼개봅니다. 두 번째, 그 중에 성공 경험이 있는 업무들은 매뉴얼화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넘깁니다. 이걸 맡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실무자입니다. 세 번째, 실무자들이 이 매뉴얼을 따라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중간 발생하는 변수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둡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더들은 이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있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업무를 쪼개고 각각에 맞는 담당자를 설정하면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리더의 일, 관리자의 일, 실무자의 일 이렇게 역할별로 나누어져서 운영되면 그게 바로 조직 내 시스템이 완성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리더는 관리자들과 주로 소통하고 관리자는 실무자들과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몇천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은 계속 성장의 기회만 찾으러 다니면서 리더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 회사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기존 사업이 잘 돌아가는지는 관리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실무자들의 일은 전적으로 관리자에게 맡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무자들과의 소통은 주로 요즘 잘 지내고 있는지 고생이 참 많습니다. 이 정도로 안부나 격려 정도만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실무자들에게 왜 일을 이 정도밖에 못하냐, 빨리 배워서 관리자로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강요하기보다는 맡은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회사 안에서 업무 외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없는지 이 정도만 살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들은 리더들과 그리고 소수의 관리자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이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스템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창업자나 리더들의 마인드셋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맨땅에서 시작한 회사가 100억은커녕 초창기 10억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자와 창업 멤버들이 말 그대로 일당백,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가치, 신념, 열정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정성적인 가치들이 회사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이 가치들은 조직의 성과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의 채용 공고를 보면 이런 문구가 꼭 등장하는데요.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에 동의하는 분, 무한한 열정으로 최고의 동료들과 함께 성장할 분,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과 함께 폭풍 성장하고 싶으신 분, 그래서 실제로 그 조직에 입사를 하면 나도 저렇게 나 자신을 갈아 넣어야 인정받겠구나, 이런 조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과를 만들어낸 리더일수록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단순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바라고 창업자와 초기 리더들이 해왔던 방식, 즉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는 기준을 직원들에게 그대로 투영합니다. 게다가 창업자와 초기 멤버들은 초창기에 거의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당장의 연봉, 복지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우리가 회사를 키워서 잘 되면 그때 나누자, 이렇게 미래의 가치를 보면서 버텼던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현실적으로 작은 스타트업에서도 신입사원을 채용하려면 최소 연봉을 3천 정도는 줘야 채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3천만 원을 받고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너도 우리처럼 너를 갈아넣고 성과를 만들고 그 결실을 가져가라, 이런 기대를 하고 이런 회사의 성공 DNA를 주입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시스템을 만들 수 없고 그 다음의 성장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회사가 급성장한 이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회사의 성장의 핵심 DNA였던 가치, 신념, 도전과 같은 키워드를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소수의 리더들에게만 집중시키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역량을 채워가는 속도도 모두 다릅니다. 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평균 정도의 업무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입사해도 조직이 잘 돌아가고 리더들도 오로지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리더분들이라면 꼭 한번 지금 조직의 업무를 최대한 매뉴얼하는 작업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작업에 본인이 직접 많은 시간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직의 관리자나 실무를 잘하는 동료에게 맡겨서라도 매뉴얼화 작업을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귀찮고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반드시 조직의 다음 성장을 위한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조직의 성장에 필요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